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26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261차입니다. 218페이지에 의식지도 해설 218페이지에 10단계로 본 ABC 10단계로 본 성공의 ABC에서 9번째 단계 나눔이죠. 나눔 끝인데 218페이지 맨 밑에 나갈 차례입니다. 어제 어떤 존재로 있을 것인지 결정해라. 일단 당신이 특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기를 결정하면 당신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중요성이나 의의를 띠기 시작한다. 어떻게요? 특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기를 결정하면 사람들은 끌어당기는 것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 끌어당기고 싶잖아요. 끌림도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단계에서 끌림도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5단계에서 끌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끌림인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은 당신이 행하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바로 그 현존이다. 내가 어떤 존재로 있을 것이냐라는 그 결정, 그쵸? 어떤 존재하기로 할 것인지, 그쵸? 이렇게 결정하고 나면, 리안아, 너무 웃긴다, 너 앉아가지고. 리안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앞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데 밑에 딴짓 하시는 겁니까? 수업 중에? 책 읽는 것이, 책 읽고 있는 건지. 아, 너무 귀여워요. 그쵸? 네. 그래서 사람들은, 끌어당기는 게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존. 바로 그 현존, 당신의 현존이다. 당신이 그들의 삶 안에 있는지, 삶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가 그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들의 삶 안에서 어떤 존재로 있느냐가 어,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들에게. 그래서 당신이 그들의 파티에 참석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지가 그들에게 영향을 준다.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 일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내가 그들 삶 안에서 어떤 존재로 있을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나면 그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 그들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들은 당신을 아는 것이 영광이라는 듯 행동하기 시작한다. 아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는 것. 긍정적인 인간의 성질은 전염된다. 긍정적인 인간들의 성질은 전염되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것도 영광이고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좋아한다라는 거죠. 네.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절로 끌림이 오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로 있느냐가 다 어떤 존재로 있을 것이냐. 책을 읽으면서 아침마다 각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결한 성질인 무조건적인 사랑과 판단하지 않는 연민에 초점을 맞추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근데 또 세상 살면서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또 막 들어오는데 아침에 또 책도 읽고 또 수업도 듣고 3월부터는 이제 수요일, 토요일만 72시간만 각성을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어, 당신이 의식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때조차 하루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특정한 원리가 작용하면 성공이 성공에 도움이 된다. 특정한 원리. 그래서 그 지점에서 당신은 의식 지도상의 더 높은 에너지 장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즉, 그 에너지 장을 당신 삶으로써 산다.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끊임없이 특정 원리가 작용하면 성공에 도움이 되고 그 지점에서 의식 지도가 나의 높은 에너지 장을 목표로 하지 않고 그냥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결정을 해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그 에너지장을 다 그냥 그 에너지장에서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삶으로 살게 된다.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 일단 10단계 인자함도 있어요. 마지막 단계. 성공하는 ABC 중에서 10단계에서 마지막. 삶이 되먹임 고리임을 깨달아라. 삶이 되먹임 고리임을 깨달아라. 삶은 당신의 되먹임 고리이다.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서 강화하는 것과 동일한 것들을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강화한다. 다른 이들에게서 강화하는 것, 다른 이들에게 보이는 것들을 동일시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내 내면에서 더 강화가 되는 것이다. 좋은 거든 나쁜 것이든 밖에서 보는 거 있죠? 그게 내 안에 동일시하는 것이다. 늘 이제 배우고 듣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적용을 시켜야 되죠. 네, 이 임상 사실에는 엄청난 함의가 있다. 즉, 다른 이들의 긍정적인 점을 끊임없이 지지하는 것이 좋다는 명백한 결론이 도출된다. 긍정적인 점을 끊임없이 지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방 다른 이들에게 동일시하는 것들을 부정적인 것을 동일시하면 그게 또 명백하게 내면에서 강화가 되고 긍정적인 것을 동일시하면 그 긍정적인 것도 강화가 되고 명백하게 결론이 나와 있다라는 거. 내가 어떤 것을 보느냐가 있는 거죠. 삶에서 경험해서 삶에서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네, 삶에서 적용시켜야 된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이 그냥 우연인 것처럼 말한다. 우연인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이라는 점은 위에서 언급한 임상적 사실을 간단 명료하게 보여주는 실제 예이다. 우리가 사람들이 대화에 귀 기울인다면 어떤 이들은 부정적 험담에 끼어 타인의 삶이나 세상의 사건들에 관해 말할 수 있는 온갖 부정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점은 똑같은 바로 그것들을 자신 안에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잘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야기에 동의를 하면서 그게 부정적인지 모르고 막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내 안에서 강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강화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부정적인 사실. 그래서 막 흉을 봐요. 그랬다가 자기는 고를 수 있대요. 골라서 들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결론은 삐져가지고 안 보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사람과는 계속 이제 연결이 되고 연결을 해서 계속 만나요. 근데 그닥 삶에서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은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그 동의하는 그 마음,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거에 이제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성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각성을 수시로 해야 돼요. 수시로. 아직 200 이하에 있는 신념, 우리가 신념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믿음 안에서 보고 있는 세상이 다 맞아 보이잖아요. 맞는 것 같이 보여요. 내 믿음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게 딱 맞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틀린지 부정적인지조차도 처음에는 몰라요. 몰랐다가 공부하면서 '아 이거 부정적인 얘기구나.' 이제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이렇게 흘러가려고 하는 거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알아차리면서 스탑이 되고 계속 이제 이렇게 스탑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부정적인 거가 내 안에서 강화가 된다.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이 성인 같다고 묘사했던 나의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이 성인 같다고 묘사했던 할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할 게 없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마렴. 그러니까 누군가 좋은 이야기를 할 게 없어.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할머니가 현명하셨죠? 그래서 나는 수년 동안 골똘히 생각했다. 정신과 의사로서의 임상 경험이 풍부해진 후에야 이 원리들이 작용하는 결과들을 볼 수 있었고, 나는 할머니가 의미했던 바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다음의 원리이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어떤 사소한 방식으로든 다른 이들의 성공을 지지하라. 어떻게 해요? 어떤 사소한 방식으로든 다른 이들의 성공을 지지하라. 이것은 또한 그들의 성공을 인정하고 알아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공을 인정하고 알아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내면에서뿐 아니라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조종하려 아첨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당신이 마주치는 모든 이의 긍정적 특성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점원과 서빙하는 직원, 동료, 가족, 친구, 손님, 앞면만 아는 사람, 앞면만 있는 사람, 단지 지나가면서만 마주쳤을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긍정적인 성질로 특성을 진심으로 인정하라는 것. 모든 지나가다 마주친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말이다. 이것은 당신이 긍정적인 것들을 찾게끔 가르쳐 주는 가치가 큰 훈련이다. 긍정적인 가치를 갖게끔 하는 큰 훈련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긍정적인 것을 찾으라는 거죠. 조종하는, 아첨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그냥 우리가 아첨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누가 막 칭찬하면 쟤는 왜 저러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쟤는 왜 저러지? 하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아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계속 이제 찾는 것. 긍정적인 걸 찾아야지 부정적인 걸 찾으려고 그러면 뭐, 그것도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얘기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자꾸 긍정적인 것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 나하고 뭔가 똑같은 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너무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부정적인 게 막 올라와요. 내가 나를 아직 인정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이제 내려놓는 거. 이게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떠오르는구나. 또 내려놓고. 이것 때문에 또 떠오르는구나. 또 내려놓고. 이제 자부심이 있잖아요. 이 자부심에 차서 막 얘기했던 어떤 나랑 똑같은 사람이 뭐지? 하면서 막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또 이렇게 나랑 똑같아서 그 부정적인 부분들이 내 안에서 그냥 저절로 올라오죠. 부정적인 게. 저절로 올라와요.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랑 똑같은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제 각성을 하는 거죠. 각성하고 또 이제 자꾸 내려놓으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들을 찾도록 하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당신이 마주치는 모든 이들의 긍정적인 특성을 진심으로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긍정적인 특성을 인정하라고. 그래서 인정하도록 자꾸 긍정적인 것만 보려고 해야 돼요. 각성해야 돼요. 221페이지 볼게요. 이 방법은 얻으려는 태도보다는 긍정적인 거를 자꾸 보는 거야. 그러면 얻으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주려는 태도로 당신을 이동시킨다.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려고 하는 것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다양한 태도들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이가 무의식적으로 다르게 반응한다. 다양한 태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다르게 반응한대요. 내가 얻으려고 보다는 그냥 주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반응들도 보인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걸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아는 거예요.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상대방들이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그냥 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들은 경계하며 조심하고 저항한다. 경계하고 조심하고 저항한다. 그들은 자꾸 내가 얻으려고 하잖아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받으려고 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경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그냥 이 에너지는 벌써 그냥 반응이 있는 거죠. 저항하니까 너무 웃긴 거야. 경계하고 조심하고 저항하는. 아니 어제 인제 막내 아들이 저녁 때 와서 같이 밥을 먹는데 무슨 얘기를 했더라.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남편이 "야 있잖아. 그거 민우야 그거는 저항하는 건데."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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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저항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갑자기 어 막 반찬 차려서 갑자기 이제 아니 막 우리 자꾸 저항하는 그 단어를 쓰지 말 그런 왜 여기서 수업할 때 쓰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안 쓰고 그게 계속 싫어하면 인제 말을 저항한다는 거를 막 싫어하면 계속 싫어하는 게 이렇게 와 그러고 인제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저희 남편이 자기 신년 발표도 안 하잖아요. 근데 자꾸 요새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가 강의하듯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겨 가지고 가만히 발표도 안 하면서 인제 계속 이제 듣다 보니까 입력이 되나 봐요. 입력이 되니까 자기가 선생님 같이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듣다 하다가 이렇게 쳐다봤고 그래서 "아니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아이고 그냥 이렇게 뭐라고 막 하면은 또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굉장히 이렇게 지켜요. 잘못 자칫 또 자부심이 제가 자존심 상하게 할까 봐. 그래서 "아니 그런 얘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면서 그냥 했는데 웃긴 거예요. 저항에 대한 설명을 자기가 막 하는데 설명을 정말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실천하지 않으시면서 인제 말로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웃기든지. 그래서 인제 저항한다.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주려고 하는 건지 얻으려고 하는 건지 대번에 알죠. 알지 않아요? 에너지로 느끼는 거예요, 에너지로. 그래서 나도 받으려고 하는 거가 정말 저는 받으려고 특정한 남편한테 받으려고 하는 거 있겠죠. 근데 인제 지금은 공부하면서 받으려고 보다도 '아니 내가 줘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해야 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점점 더 인제 받아들이는 거죠. 예. 음. 뭐 밖에서도 뭐 될 수 있으면 제가 운전하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막 저는 제 차를 가져가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뭐 하려고 하지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은데 뭐 어쨌든 계속 끊임없이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인지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는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물조차 이를 감지한다면 동물도 주려고 하는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대번에 알잖아요. 그래서 동물조차 이를 감지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진화된 인간 존재 또한 감지한다는 걸 확신할 수 있다. 진화되어서 진화된 인간 존재 또한 감지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저는 2년 반 전에 돌아가신 우리 강아지가 있어요, 대박이. 얘는 제가 그 아기 때부터 봐 가지고 고객님께서 한 1년 키우시다가 저한테 줬는데 엄마 집에서 엄마가 키웠거든요.
근데 엄마 돌아가시니까 약간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강아지도. 엄마 돌아가시니까 엄마가 키우다 보니까. 그랬는데 제가 가면 진짜 좋아해요. 그걸 제가 어릴 때부터 얘가 내가 데리고 왔는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들어서면 제일 반가워요. 오줌 질질 싸고 또 쫓아와 가지고 달려드는데 진짜 좋아해요. 저는 고양이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고양이는 또 저희 아들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 어떻게 해야 될지.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도 싫어해요. 제가 싫어하는 거 알아요. 얘네들은. 안 와요. 야옹 하고 저로 도망가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야 저거 내가 지 싫어하는 거 진짜 귀신같이 알고요. 좋아하는 거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도 똑같이 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걸 이제 알더라고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성하고 더 친절하게 있잖아요. 각성하고 더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화하고 이제 끊임없이 계속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모든 그 동물도 감지를 하고 당연히 에너지를 다 감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감지하는 걸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주로 태도를 취하는 것에 저항한다.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인지 태도에 저항을 하는데 주는 것은 잃는 것이다. 라는 등식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주는 것이 잃는 것이다.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주는 거가 뭐 하나 있어. 내가 뭐가 하나 있어. 줘. 그러면 보이는 것에서는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마음에서는 주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닌데, 그쵸? 주는 게 잃는 것이라고 해요. 주는 게 잃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은 더 많이 그냥 얻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다. 근데 등식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태도, 주지 않으려고 잃어버리면 내가 없는데, 잃어버리면 없는데라는 거를 우리는 같이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게 사라지면 눈앞에 보이는 게 사라지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시 채워지게 되어 있고 많이 줘버리면 마음을 넉넉하게 주잖아요. 줘버리면이 아니라 주면 더 많이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데모김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다. 데모김 메커니즘. 따라서 그들은 우리가 주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이 돌려받는다는 걸 발견할 만큼 충분히 오래 시도하지 못한다. 데모김이라 그랬잖아. 주면 데모김으로 오는데 주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이 돌려받는다는 걸 발견할 만큼 충분히 오래 주는 만큼 더 이상 그 많은 것을 돌려받을 때까지 시도를 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게 더 많이 오는데. 근데 처음에 요새는 다른 얘기 하실 게 많고 진도가 이제 단계가 높아져서 그런지 그런 얘기는 요새 안 하시는데 옛날에 맨날 그러셨어요. 사과 상자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사과 상자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쪽 다른 쪽에서 배상자가 들어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다 넣으면 이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받게 되어 있다. 내가 얼만큼 마음을 많이 쓰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니라 뭔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얼만큼 베풀었느냐에 따라서 팀들이 잘 되게 돼 있는 거. 내가 직접적인 게 아니라 내 팀들에 의해서도 영향이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직접적인 게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도 직접적인 것들도 있고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푸는 게 진짜 참 중요하다.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근데 어딘가에서는 그 옛날에 펌프 젊은 분들은 아나요? 펌프 마중물을 부어야 막 올리면 나오잖아요. 헐, 완전 그냥 펌프에서 물이 그냥 완전 진짜 밑에 있는 그 지하수가 막 차가운 물이 그냥 절절 흘러나오잖아요. 그 느낌.
끽끽거려가지고 마중물 집어넣고 처음에는 좀 안 나오는 듯 하다가 끽끽거리고 몸까지 뭐 올라타가지고 꼭 내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힘든 그 과정이 좀 지나고 나면 그냥 콸콸콸콸콸콸 막 쏟아져 나오죠. 완전 지하수물이. 보셨나요? 펌프? 저는 어릴 때 봤는데. 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많이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또 그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계속 마음을 잘 써라. 마음을 계속 잘 써야지. 옛날에 쓰다가 그것만 들어오고 내가 지금 마음을 잘 안 쓰면 스탑이 되잖아요. 계속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거. 그렇죠. 그런 마음을 계속 잘 써라라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네. 근데 그게 내가 잘 쓰고 나면 다른 데서 이렇게 잘 되는 게 잘 되죠. 그것도 내가 그냥 다 뿌린 것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시도하지 않아서 더 많이 돌려받는 걸 보지 못한다. 성공은 자동적으로 그 자체를 확장시키는 경향이 있다. 눈덩이가 힘들이지 않고 내리막길을 굴러가면서 탄력을 받아 커지는 것과 같다. 성공은 마음을 잘 계속 잘 쓰면 그냥 눈덩이가 뭉쳐질 때가 조금 부셔지고 응집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좀 응집이 되고 나면 완전 굴러가잖아요. 엄청나게 금방 커지죠. 눈덩이가 굴러갈 때. 그래서 눈덩이가 그 내리막김을 굴러가면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내리막김에서 더 엄청 커지죠. 힘들이지 않는다. 성공은 힘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마음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도 온라인 사업을 해도 마음을 잘 써야 온라인에서 뭔가 좋은 사람들이 연결이 되지. 마음을 잘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자꾸 봉사를 자꾸 해야 되고 복을 자꾸 쌓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잘 베푸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좋은 느낌을 창조할 때마다 좋은 느낌을 창조한다. 좋은 느낌을 창조할 때마다 그들은 고마움을 느끼고 당신을 향한 긍정적인 태도를 발달시키며 그것은 당신 삶의 본성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삶의, 당신 삶의 본성을 완전히 변화시킬 정도로 긍정적인 태도를 발달시켜야 된다. 좋은 느낌을 창조시키고 좋은 느낌이 있지 않아요? 좋은 느낌.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할 때는 좋은 느낌이 안 나죠. 그리고 쬐끔 받은 것 같아서 화딱질 나죠.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주려고 하면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받으려고 하는데, 씨, 조금 들어온 것 같아. 느낌이 안 좋은 거야. 그거는 내 느낌이 안 좋은 거죠. 저 사람 느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받으려고 한 거에서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들이 안 좋게 있는 거야.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되죠. 주려고 하면 느낌이 좋을 거다. 그렇죠.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참 엄청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업도 그렇고, 그러는 거야. 저 사람은요, 능력도 별론 것 같고,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뭘 잘 못해. 근데 뭔가 잘하는 것 같아. 잘 돼. 그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마음 씀씀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도 뭐가 딱 신념이 딱 걸려버리면 잘 쓰다가 딱 쓰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 뭐가 걸려도 신념에 걸려도 쓰던 마음은 계속 잘 써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수업 시간에. 얘기하시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베푸는 거는 끊임없이 인간 본성을 완전히 변화시킬 정도로 그쵸? 어, 느낌이 좋은 느낌을 전했을 때 고마운 느낌, 네, 감사한 느낌, 서로 연동이 돼서 서로 좋은 거죠.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도 네,
좋은 느낌으로 누군가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새해 복 더 많이, 계속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네. 내일 6시에 또 뵙겠습니다. 선생님, 빠빠이. 빠이빠이. 앉아가 해야지. 아, 뭐. 빠이빠이. 예안이 빠이빠이. 네, 인사할게요.